끌어당김의 법칙은 경이로우며 지금 온 세상을 깨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프록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적 똑똑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깨달았죠. 돈 버는 것과 지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이 세상에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지만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반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허기도 있는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주 만물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마음은 창조의 힘이며 인간 자체가 마음입니다. 인간은 생각이라는 도구로 의도한 것을 창조해내며 천개의 기쁨과 슬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생각은 외부로 발현되며 현실은 우리가 한 생각의 반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 안에 사는 지능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건지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행동의 합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 감정, 행동이 다 따로 표현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멘토가 어느 날 텍사스의 프리트 의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통합적 건강과 치유에 대해 심취했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치유하길 원했었죠. 대부분의 의사는 사람의 신체를 치유할 때 증상을 치료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하지를 못한다고 말했어요. 재무 상태를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산의 변화를 주고 싶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소득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변화시키려면 내면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꿔야 하죠.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소득도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소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닌 활동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말할 때 뇌를 떠올립니다. 손톱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뇌도 마음이 아닙니다. 뇌는 단지 전자를 교환하는 장치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하면 몸 전체나 일부의 진동수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한다면 진동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도 바뀌는 것이죠. 뇌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활동이고 몸은 그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죠. 당신도 마음에 관해 공부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분명 바뀌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 건강, 행복, 인간관계까지 다 변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몸은 마음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식과 무의식은 상당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오감이라는 안테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감이라는 안테나를 통해 외부 정보가 의식으로 입력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감을 따릅니다. 지금도 오감을 통해 여러분의 의식에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그걸 생각이라 부르지만 그건 생각이 아닌 두뇌의 활동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이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한 대로 말한다면 모두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할 말을 잃을 것이라고요. 의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들어 당신을 통과합니다. 의식으로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은 당신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거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시각화하여 무의식으로 각인시키면 그것들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지를 그려낼 능력이 있고 그 이미지를 무의식에 심으면 그 생각이 외부로 표현되어 실제의 결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책을 읽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무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무의식을 감성적인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떠올리며 감정과 연관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인드에 무의식이 프로그램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그램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표현입니다. 무의식은 의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의식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무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진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경이로운 원리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며 이 힘은 고도로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잘 다듬어진 전문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은 사람이 꼭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고 싶었죠. 왜냐하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제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온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책에 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그것으로 생각했죠. 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 그들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십 년을 연구해서 마침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셀 수 없이 많은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행운을 가졌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한 박사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의료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의사들이 왜 항상 드러난 증상만을 치료하고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치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말했었죠. 잠시 여러분의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인드의 스크린에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부엌에 있는 여러분의 냉장고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인드에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인드에 대해 생각해보죠. 마인드를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혼란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박사는 마인드란 움직이고 육체란 이 움직임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박사님과 함께 마인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죠.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똑똑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분야가 있다는 것을요. 많은 분야들이 있겠지만 뚜렷이 구분되는 부분이죠. 하나는 정보를 모으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분야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정말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얻은 정보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더 잘하기 시작했었고 왜 저 스스로 바뀌었는지 알아야만 했으며 그것이 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에 심취한 나머지 많은 사람에게 저의 깨달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죠. 단지 그걸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원천이 여러분 자신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짜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상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상의 힘으로 얻은 행복한 인생과 부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나누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돈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돈을 원한다면 부자가 된 자체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죠. 내 은행 계좌가 돈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이룬 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이미지를 주파수로 이동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그 주파수에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만을 보며 그 결과가 주파수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맨날 똑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믿겠지만 누군가 와서 너의 결과는 단지 이것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일시적인 결과만을 보며 곧 그 사람이 한 말에 동의하게 되죠. 당신 말이 맞네. 난 겨우 이 정도의 돈만 갖고 있었네 라고요. 왜 항상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결과만을 얻었는지 깨달았나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되거나 없어지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해가 지고 밤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이에요.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뇌를 작동시킵니다. 뇌는 전자 변환기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생각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몸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 변한다는 경이로운 세상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한한 공급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깊은 수면 상태로 지내느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지 못하죠. 꿈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타자를 치는 방법이나 운전을 배우는 방법과 비슷하죠. 저는 수십 년을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존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을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갇히게 하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빚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지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단지 열심히 살면서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며 고생만 하고 살죠. 몸은 마인드가 조종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손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며 손의 에너지로 빌딩의 불빛을 한 달 동안 킬 수도 있죠. 1파운드당 1000kW가 넘는 잠재 에너지가 몸속 원자 내부의 전자 속에 존재하죠. 우리 몸의 원자 속 전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더 높은 곳에는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더 높은 곳엔 지성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은 동물과 인간이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지성을 발전시키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이며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의 힘을 이해하며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부를 이루지 못한다면 돈에 의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거예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죠. 돈은 당신에게 수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돈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단지 어떻게 가지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돈을 버는 세 가지 전략에 관해 설명할게요. 만약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선생님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모릅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96%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대부분이 돈을 버는 방식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돈 버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 3%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어딘가에 돈을 투자해서 버는 형식입니다. 저는 1960년도에 단 1%만이 시도하여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죠. 제가 전략을 바꾸면서 단기간에 연봉을 10배나 더 많이 번 비결입니다. 그리고 1%의 그룹이 모든 돈의 9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전 세계 돈의 4%를 나눠 가지는 것이죠. 단 1% 그룹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수입원으로 시간적 자유를 누리며 돈을 법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죠. 나폴레온 힐은 말했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어지러울 지경이다 라고요. 그렇게 부가 쌓여가는 것이죠.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무척 궁금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실보다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건축학자인 플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언가를 바꿀 때는 절대 현실의 것과 싸우려 들지 말라고요. 바꾸고 싶다면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현재의 것을 구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당신의 상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로 우리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장하는 목표여야 합니다.
성장 가능한 목표는 우리의 생각으로 충분히 이루기 가능한 목표입니다. 단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가 아닌 더 큰 목표를 원해야 합니다. 더 큰 목표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찾는 것이에요. 바로 창의적인 큰 목표를 이루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창의적인 목표가 우리 모두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낼 것이라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제약한 것 외에는 그 어떤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제동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건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생각에서 비롯되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죠. 유일한 한계라면 우리가 제한한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에 관하여 올바르게 공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이라면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제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말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우리가 하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읽기 전에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한 멘토를 만나기 전에 저도 꿈을 꿨었어요. 멋진 차를 꿈꾸고 멋진 여행, 멋진 옷을 꿈꿨죠. 하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꿈들을 상상하면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며 바로 거부하곤 했었죠. 난 할 수 없어. 난 가질 수 없을 거야. 난 그렇게 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됐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었고요. 저는 요즘 긍정의 힘이란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며 진지하게 공부한 지 약 6주가 됩니다. 똑같은 문장을 매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이란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직 필요한 건 의식입니다.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은 이런 정신적 힘과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힘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 유전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받은 영향에 의해 타인의 생각을 스스로 방치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건강, 부,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죠.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사기 위한 목표를 세워요. 자동차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새 차를 종종 구매합니다. 차를 사는 방법을 알지만 차를 산다는 목표만을 진정한 삶의 목표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지 그게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목표는 매우 높아서 나를 설레게도 하는 동시에 두렵게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니 그것에 대해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 우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생각은 인간이 소유한 능력 중 최상의 탁월한 기능이란 사실이에요. 에너지가 우리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순수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너지에는 방향이 없어요. 에너지가 의식으로 흘러들어가면 우리 생각을 통하여 에너지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불행히도 대다수가 같은 것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난 그만큼의 돈을 벌려면 한 달은 걸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멈추는 대신 난 더 빠르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다음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 만에 그만큼 더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하죠. 전 예전에 벌었던 1년치의 돈보다 더 많은 수입을 1시간 만에 벌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지능이지만 변한 건 단지 의식뿐이죠. 여러분의 의식이 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당신의 진동이 바뀌는 것이죠. 우주의 진동 법칙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진동의 바다에 살고 있죠.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거대한 분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진동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정지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면 생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진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은 나쁜 진동을, 좋은 생각은 좋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든지 어떤 진동이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합니다. 끌어당김은 2차 법칙입니다. 제1원칙은 진동의 법칙이며 당신의 진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좋은 진동을 일으키면 좋은 것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주파수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뇌의 세포를 활성화할 때 뇌는 신체 다른 부분의 진동을 변경합니다. 우리는 먼저 뇌에서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는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게 뇌가 신체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뇌는 우리의 몸의 진동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진동은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길지 지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지길 바라죠. 하지만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먼저 내가 정한 목표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먼저 이루면 정신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 스텝은 목표의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감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지적으로 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죠. 그 후 목표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 결과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여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열망하는 것과 일치되는 주파수와 진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요. 그 행동이 당신의 주파수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지시할 겁니다. 당신에게 끌릴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의 조화로운 진동 속에 있어야 하니까요.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은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상상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져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위대한 힘은 당신의 모든 간절한 요청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하지 않고 성의가 없는 간절함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적고 또 적어서 수정사항이 없을 때까지 매일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종이에 적고 자주 충분히 읽는다면 거짓말조차도 믿게 될 것이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종이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자주 떠올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분석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시간일 뿐이니깐요. 몇 년 전 저는 나폴레온 힐의 상상력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상상력을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상상을 많이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가장 위대하고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한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상상력으로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상상력으로 미래로 가거나 그것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모두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고 그들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죠.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을 배우의 기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 5살 정도까지만 아주 잘 사용된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죠. 아이들은 마음속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그런 능력을 멈추곤 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힘을 때론 주의력 결핍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하는 일은 놀라운 정신력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신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대응하고 물질적인 신체에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 요소를 활용하겠죠. 하지만 우리 집에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작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높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요. 의지, 기억, 직관, 이유 그리고 상상력. 이 놀라운 도구들로 우리는 상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정적인 것들을 차단하세요. 현재의 결과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원하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카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높은 능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의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만든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인구의 이 3%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능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을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고 있어요. 단지 안전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창의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기여.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나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당신에게 흐르고 있는 힘이 있어요. 창의적이고 안전한 힘이요. 그 창의적인 힘은 사진으로도 찍힙니다. 오래전 러시아 사진작가 세미온 키릴리아는 한 사람의 몸을 실제로 촬영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서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는 에너지를 볼 수 있었죠.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만든 이미지들이 내면의 악기로 진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수준의 진동은 느낌이라고 불립니다. 매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진들을 그곳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상상력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놀랍고 창의적인 도구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 성격에 보이지 않는 면을 다룹니다. 아무도 당신을 온전히 보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당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단지 겉모습만 볼 거예요. 상상력을 활용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한 훌륭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계속 살아있게 한다면 계속해서 상상력은 활동적으로 될 것이고 여러분은 경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삶은 매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매일 더 나아질 것입니다.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며 많은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말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몇 시간이라도 그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자세하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건 나의 결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의식과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 갇힌 채 세상이 우리를 지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96%의 인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에 그저 반응만 하고 있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이 이것을 잘 설명했죠. 만약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성공을 가치 있는 생각에 진보적인 실현으로 정의했어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성공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돈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성공을 방해하는 장벽 중 하나는 외부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나를 남들한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96%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40년을 생산적으로 일하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반면 4%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취업을 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을 멈춘 다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그저 따라만다고요? 동물들에겐 그것이 괜찮을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눈에 띄거나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죠. 생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로 생각을 끌어들여 우리 내면에서 상상했던 이미지를 그림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복제품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부유한 사람처럼 여긴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생각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떠오를 때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왜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성공한 멘토를 정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 삼촌, 부모님, 형제, 옆자리 동료에게는 물어보지 말고요. 그들은 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부자가 되었겠죠. 여러분은 상상의 힘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치 있는 생각에 창조적인 성취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위대함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처음으로 전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단지 상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점진적인 생각과 상상력은 이론이 됐고 그 이론은 이미지가 되어서 결국 현실 세계에 나타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대의 법칙이죠. 양극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왼쪽, 오른쪽, 앞뒤, 배, 하늘 등 부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은 점들을 생각하거나 발견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주유소로 가던 중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면서 존재합니다. 생각의 에너지가 우리의 정신 안으로 흐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본인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나만 누릴 수 있는 특효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란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3000번의 시도 끝에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것은 3000번의 실패가 아닌 3000단계의 과정이었죠. 우리는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최악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더 실패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의심과 걱정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며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계속한다면 곧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든 그 무엇이든 그 반대편에는 항상 반드시 좋은 점이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최악인 줄 알았던 이 상황을 나중에 다행으로 생각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상력만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실제로도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취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취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미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알게 된 한 피부과 의사에게 심상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멀츠 박사는 피부의 흉터를 치료하는 흉터 전문이었죠. 그들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했을 때나 코를 성형했을 때 환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변화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내면에 자신을 평가하는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셀프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큰 결과가 따르는 일들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합니다. 바로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고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앉아서 몸에 힘을 풀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시각화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보세요. 문장을 완성하고 나면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으세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입 밖으로 말함으로써 매일 그것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경이로운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지자들 모두가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고 속임수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자주 반복해서 읽는다면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손의 움직임 기억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적어서 그것들을 매일 읽으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꼭 올 필요는 없습니다. 불경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아요. 저 역시 30년대에 모두 가난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그 당시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모두가 파산하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 안에서 행운을 잡는 사람들도 있지요. 본인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힘으로 의지를 갖고 행복한 삶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상상의 힘으로 여러분이 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란 영화에서 조연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가 원하는 최상의 목표로 가려면 상상조차 잘하지 못하죠. 환상을 갖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하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예상 가능한 꿈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지루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또 다른 할만한 목표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돈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만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목표는 전혀 영감을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감이 없는 목표는 결국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다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목표를 생각해보겠죠.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좌절할 겁니다. 그렇게 영감 없는 목표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갇히게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환상 이론 요소는 환상, 이론, 그리고 현실론 아니며 이 이론은 여러분이 원하는 상상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방법을 묻지 말고 스스로 이미 이뤘다고 믿으세요. 두 번째는 그 환상을 이론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환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이론을 목표로 만들고 의식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라고요. 저는 성경, 불경, 코란을 공부했고 모든 종교, 심리학도 공부했어요. 모든 책에서 똑같이 위대한 마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죠. 모든 책마다 정확하게 똑같이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1961년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나 게을렀던 완전한 실패자였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완전히 제 인생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바뀔 수 있었던 비밀은 저는 늘 이미 성공한 나의 모습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의 목표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원하시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갖고 그것을 무의식 속에 우주적인 지성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무의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환상이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는지 보여주며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상이 이론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점점 더 큰 환상을 가질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DNA가 완벽하며 그 완벽함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평소 저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300일 동안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왼손잡이가 아니지만 저는 왼손으로 적습니다. 저의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에서 똑같은 결과만을 얻을까요? 그것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한 패러다임의 결과이죠.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어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정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쓰고 이미지화하여 눈앞에 매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잡지에서 얼 나이팅게일의 명언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성장의 기회에 대해 가르쳤고 혁신적이었죠. 1961년에는 개인의 성장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개념이었거든요. 충격받은 저는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것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것으로 배웠던 것은 꿈은 많은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 나이팅게일과 일하는 것을 꿈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공부하고 나의 멘토가 되어주길 간절히 원했죠. 그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창조해야 합니다. 창조하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혜자만 되는 대신 창시자와 기부자가 되는 것이죠. 어딘가에서 당신이 현재 하는 일 중에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것은 흔한 일상생활 안에 잠복해 있는 것이죠. 머리핀으로 첫 페이퍼 클립이 만들어진 것처럼이요. 비위생적인 유리컵이 종이컵 사업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생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선물이죠. 하지만 생각을 앞서는 것이 있어요. 생각의 목적이 연결되기 전에는 지적인 성과는 없어요. 인생이 중요한 목표가 없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공포, 그리고 자기 연민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평하는 것과 남에 대한 비방을 멈출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쁨을 느끼면서 슬픈 감정을 다시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표현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늘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